봅시다. 펴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개념 설명이 그리고 아마 한 번에 안 끝날 거야.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좀 빨리 할 거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펴보세요, 여러분. 13페이지. 펴놓기만 하면 돼. 자, 봅시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개념 설명 하긴 하는데 엄청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빨리 넘어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보자. 한 번에 할 거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그래서 지수 또 로그함수 이렇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정의겠지. 정의. 뭘 지수함수라고 할 거냐, 무엇을 로그함수라고 할 거냐, 그런 거부터 해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지수함수의 정의는 뭐야? 이런 꼴을 다 지수함수라고 불러. y는 미수 a가 있고 a의 x승 이렇게. 이런 꼴의 함수들을 다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독립변수가 미수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는? 지수에 들어가 있는. 괜찮지? 오케이? 단 조건이 있지. a가 0보다는 어떻고? 크고. 뭐는 아니다? 1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되죠? 이거 왜 붙는다고? 왜 붙는다 그랬어? 이런 조건이. 일단은에서 이 지수의 수체계를 어디까지 확장해 놨으니까? 실수 전체까지 확장을 해놨으니까. 이 지수의 수체계가 확장되는 동안 미수는 범위가 제한된다 이랬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범위로 제한이 되어 있어. 괜찮지? 그래야 정의가 된다고요. 그러면 지수함수는 정의가 끝났네. 이런 꼴들을 다 지수함수라 하자야. 로그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면 돼? 지수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정의하면 돼. 괜찮지? 그게 정의예요. 알겠지? 둘이 역함수 관계구나. 응? 미리 써놓을까? 역함수 관계야? 이 두 개가? 그치? 역함수 관계라는 건 기하적으로 보면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거냐면 선, 대칭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 선대칭 돼 있어? y는 그치? 요 항등함수에 대해서 선대칭 되어 있는 관계. 요렇게만 일단 적어 놓읍시다. 되지? 괜찮죠? 오케이? 지수함수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보자. 선생님이 지수함수에 관한 성질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들으면서 로그함수는 저 반대겠다. 그렇게 들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써봅시다.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의역이 뭔가요? 그지? 또 치역이 뭔가요? 이런 걸 해줘야 돼. 응? 정의역은 뭐냐? 치역은 뭐냐?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은 뭐냐? 이런 걸 해줘야 돼. 그지? 정의역은 요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을 뜻하는 거지. 응? 뭐 넣을 수 있다고? 요 x에다가 실수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수체계를 확장시켜 놓고 왔으니까 1단원에서. 맞지, 그지? 그래서 정의역은 쌤이 그냥 실수 전체 이렇게 써놓을게.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리고 쌤이 2단원, 로그 단원 설명할 때 이런 걸 했었거든. 로그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이 형태를 x에 관해서 표현한 게 로그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형태를. 그러니까 얘랑 이 관계식이랑 왔다 갔다를 잘해야 돼. 쌤이 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에는 실수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0보다는 크고 어떤 애는 아닌? 1이 아닌 그런 애들이 들어올 수 있어. 이랬어. 그죠?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양수인 애를 뭐 거듭 제곱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며. 그러면 이 라지 n에 들어올 수 있는 값들은 또 어떤 애들이냐? 어떤 애들만? 0보다? 큰 애들만 들어올 수 있어. 그랬잖아. 그게 각각 라지 n은 요 자리, 진수 조건이 되는 거고 a는 요 자리, 미수 조건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x승이라는 건 항상 0보다 어떤 애들만 등장해? 큰 애들만 등장해요. 그게 치역에 해당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0보다 어떤 애들만 갖는다고? 큰 애들만 갖는다고요. 음수는 가질 수가 없다고. 0도 가질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못 갖지. 0도 못 가죠. 맞죠? 그지? 그래서 치역은 뭐라고 하면 돼? 양의 실수 전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양의 실수 전체 이렇게. 0은 못 갖는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지수함수의 특징으로 이런 애가 존재하지. 점근선 이렇게. 점근선 이렇게. 맞지? 점근선 뭐야? x축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치? x축. 그죠? 혹은 y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 y는 2x승 이렇게 되지. 쌤이 아직 그래프 개형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에다가 x자리에 무언가 독립변수 x자리에 무언가 수를 갖다 집어넣는다라고 칩시다. 1 넣으면 얼마? 2 넣으면 3 넣으면 8 뭐 이렇게 값이 점점 어떻게 돼? 커지지. 여기다 10 넣으면 1024잖아요. 그지? 집어넣을 때마다 값이 어떻게 돼? 커진다고. 괜찮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고? 그치. 커진다고. 그럼 이제 0도 한번 넣어보자. 0 넣으면 얼마야? 1이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넣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10 넣으면 102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다 마이너스 100을 갖다 집어넣어. 그럼 분모가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죠? 분모가 이제 점점 커지고 분자는 1 이렇게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x값이 계속 작아지면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진다고요. 이해되지?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점근선이 표현이 되겠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프를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그죠? 자, 네 번째야. 그래프의 개형. 이렇게. 되죠? 그래프의 개형은 알다시피 미수의 범위에 따라 개형이 좀 달라져요. 그지? 그래서 항상 미수의 범위를 주의해 줘야 돼. 응?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 미수가 미지수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지? 오케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미수 A가 1보다 큰 경우와 미수 A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로 나누어서 쌤이 개형을 좀 그려줄게. 오케이? 특징들을 먼저 적어 놓으면 미수 A가 1보다 크잖아요. 방금 예시로 들었던 요놈 생각하면 돼. 요놈. 그죠? 그러면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지? 그런 함수를 우리가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미수가 1보다 커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질 거야. 알겠죠? 미수가 0과 1 사이야 감소하는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에 꽤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게 미수야, 미수. 미수의 범위. 알겠지? 오케이? 물론 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수함수를 볼 때 미수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되죠?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쭉 그렸어. 그래서 x축을 그린 거야. 되죠? 근데 이게 x축 역할뿐만 아니라 지수함수를 그릴 때는 무슨 선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점근선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맞죠? 이런 거죠? 오케이? 자, 이제 y축 한번 그려봅시다. 요렇게. 되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증가하게끔 쌤이 그림을 그릴 거야. 되죠? 근데 주목할 만한 건 이 미수가 얼마든지 간에 이 a가 얼마이든지 간에 x자리에 쌤이 0을 갖다 집어넣으면 미수의 값과 상관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0,1을 지나겠지. 함수값이 무조건 1이니까. 그지? 오케이? 그래서 기본형을 그릴 때는 항상 0,1을 지나게끔 그림을 그려주면 돼. 증가하든 감소하든. 이렇게. 맞죠? 그죠? 여기도 먼저 그려놓을까, 그러니까? 감소하는 함수 0,1을 반드시 지나게끔 이렇게 0,1을 반드시 지나게끔 감소하면서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죠? 따라가는 거 보이지? x축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따라간다고. 점근선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이제 하얀색으로 그려놓은 요 곡선을 ax승 이렇게 표현해 놓읍시다. 되죠? 여기도.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제 어렵지 않네. 되지? 간단하다. 그지? 선생님이 이제 그림 하나만 더 그려볼게. 응? 지수함수인데 미수를 좀 달리 잡았어, 쌤이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곡률이 좀 달라지겠지. 하나 더 그린 거야, 쌤이. y는 미수가 다르니까 b의 x승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b의 x제곱.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a가 또 b가 1보다는 큰 상황이거든. 네? 그랬을 때 동일한 x값을 한번 집어넣어봐. 이렇게. 동일한 x값을. 예를 들어 x0라고 해보자. 응? 집어넣어. 근데 이 하얀색 곡선과 파란색 곡선 중에 누가 더 함수값이 커? 파란색이 더 크지. 그 말은 미수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냐면 B가 더 크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정리해 놓자. 미수 있지? A의 값. 사실 미수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A라고 쓸게요. 오케이? 이 A의 값이 증가할수록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냐? Y축에 근접하게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미수가 커질수록. 알겠지? 미수가 점점 커져 Y축에 이제 달라붙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더 가파라진다고. 괜찮지? 그러면 A가 다시 말해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냐? 반대예요. 반대. 또 그려줄게. 이렇게. 이제 하늘색 곡선을 Y는 B의 X승이라고 이렇게 쌤이 칭할게. 알겠지? 되죠? 이때는
A 값이 반대라고. A 값이 뭐 할수록 감소할수록 y축에 근접해 가는 거야. 응?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괜찮지? 그지? 자, 그래서 쌤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림을 하나만 더 그려줄게. 이렇게. 지수함수를 여러 개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지수함수를 여러 개.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들로 해서 여러 개 그렸어. 이렇게. 응? 어떤 함수는 증가하고 어떤 함수는 감소하고 그러고 있네. 맞죠, 여러분? 그쵸? 네? 그때 쌤이 이제 미수의 크기 순으로 번호를 매겨볼게. 큰 것부터.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곡선을 총 4개 그렸는데 이 중에 누가 미수가 제일 큰가요? 라고 하면 그죠? 증가하는 놈을 일단 먼저 봐야겠지, 여러분. 그죠? 그 중에 y축에 근접한 놈이 이제 미수가 제일 큰 거야. 이렇게. 맞지, 그지? 그 다음은 너겠지. 이렇게. 이 두 개는 일단 미수가 1보다 크니까요. 얘네들은 미수가 1보다 어떤 거고? 작은 거니까. 그러면 얘 왼쪽에 있는 놈과 오른쪽에 있는 놈 중에 미수가 누가 큰 거야? 왼쪽 놈이 큰 거야. 왼쪽 놈이. 알겠지? 이렇게. 반대로 미수가 1보다 작을 때는 미수가 작을수록 y축에 근접해지는 거예요. 미수가 1보다 클 때는 클수록 y축에 근접해지는 거고. 알겠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이런 함수 있지. 증가하는 함수, 또 감소하는 함수, 이런 함수들 있지. 이런 함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단조함수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단조함수. 말 그대로 단조로운 함수라는 거야. 증감이 변하지 않는.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만 하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들. 그런 걸 이제 단조함수 이렇게 불러요. 단조함수는 뭐가 좋으냐면 단조함수는 어떤 용이점이 있냐면 폐구간이지. 폐구간. 폐구간이라는 건 이제 닫힌 구간이야. 닫힌 구간. 수투에서 배우자. 그죠? 닫힌 구간에서 폐구간에서 뭘 구하기가 좋으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가 용이해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쌤이 이 하얀색 곡선 봐봐. 이거 감소하는 놈. 하얀색 곡선 봐봐. 여기 감소하는 놈. 그때 쌤이 구간을 이렇게 쪼갰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볼래. 폐구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이렇게. 네? 그럼 이 구간 내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경계에서밖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단조함수는. 그지 않겠어? 경계에서만 최대랑 최소가 등장할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그런 용이함이 있다고. 응? 최대 최소를 구함에 있어서. 알겠죠? 어디서만 등장한다고? 경계에서만 등장한다 이거지. 개구간에선요? 개구간에선 없어. 최대값, 최소값이. 개구간에선. 최대값이 아예 없다고. 최소값도 없고요. 알겠지? 오케이? 그렇지 않은 함수 여러분 다 알고 있지. 뭐 예를 들어 이차 함수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여기는 폐구간을 쌤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어. 이렇게. 폐구간을. 최대값은 경계에서 나오는 게 맞지만 최소값이 경계에서 안 나온다고요. 여기서 최소값이 나와버리지. 맞죠, 여러분? 그죠? 얘는 단조롭지 않잖아. 감소도 하고 뭐도 하니까. 증가도 하니까. 이런 애들은 단조함수라고 부르지를 않는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런 특징들이 있다. 넘어가 되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특징으로 가보자. 5번째 특징이에요, 특징. 이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들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두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쌤이 보여줄게. 미수가 하필이면 1보다 큰 놈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우리. 미수가 1보다 큰 이런 지수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증가하면서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y는 a x승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네? 쌤이 문제 상황을 줄 건데 어떤 문제 상황을 줄 거냐면 x좌표를 3개 줄 건데 이 x좌표끼리 차이가 등간격을 이루게끔 x1, x2, x3 이렇게 x좌표를 3개 줄 건데 이 차이가 무슨 간격을 이루게끔? 등간격을 이루게끔 이렇게 문제 상황을 줄게 여러분.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 세 수가 무엇을 이룬다라고 해도 되냐면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해도 돼. 이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알겠지? 그때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이 y좌표 있지. 이놈들이 어떤 관계를 가질까?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야. 이 y좌표들이 어떤 관계를 가질까? 써놓을까? 얘는 함수값이니까 a의 x1승, 그지? 얘는 a의 x2승, 그지? 얘는 a의 x3승 이렇게 표현될 텐데, 그지?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다고?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놈들 간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을까? 그런 걸 해보고 싶다고. 알겠죠? 오케이? 결론부터 쓸게. X좌표 있지, X좌표. X좌표끼리 등차 수열을 이루어. 그러면 Y좌표들끼리는 등비 수열을 이루어요. 이렇게. 이게 보존돼. 이렇게 수열이. 알겠지? 오케이? X좌표들끼리 등차를 이루면 Y좌표들끼리는 등비 수열. 그러니까 이 X좌표가 3개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4개, 5개, 6개 뭐 여러 개 주어져 있어도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함수값들끼리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간단하게만 한번 증명해 볼게. 해봅시다. 나한테 지금 가정이 뭐냐면 x1, x2, x3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게 가정이고 보이고 싶은 것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얘네들끼리 뭘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괜찮죠? 선생님 가정을 먼저 써볼게. 가정은 뭐냐? 2배의 x2가 x1 더하기 뭐다? x3이다. 이게 가정이야. 응? 이거이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되죠? 얘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말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등차 중앙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되죠? 너이면 무엇을 보이면 된다고요? 얘네들끼리 등비 수열임을 보이면 된다고. 근데 세수니까 등비 중앙이 성립하는지 보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수를 뭐 한 게? 제곱한 게. 제곱하면 어떻게 돼? 2를 갖다 곱해야 되지. 그치? 가운데 수를 제곱한 게 너랑 곱한 거랑 똑같냐? 근데 미수가 똑같으니까 곱할 때 지수들끼리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인가요? 오케이? 맞죠? 참이지. 그치? 미수가 똑같으니까 지수들끼리만 비교하면 되거든. 얘랑 똑같은지 보면 되거든. 그게 내 가정이었잖아요. 맞죠? 그치? 네? 아, 그러니까 함수값들끼리는 등비수열을 이루는구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특정 상황에서 쌤이 한 번 더 그려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 지수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어. y는 ax승 이렇게 하나 있어. 알겠지? 오케이? 그랬을 때 쌤이 x좌표를 이번에는 2개 줄 건데 하나는 x좌표가 t 이렇게, 하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t 이렇게 줘볼게. 하필이면 둘이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른 거지. 부호만.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내 주장은 이 함수값들끼리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러냐? 여기가 t고 여기가 마이너스 t면 y축까지 해가지고 이 y축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t, 0, t 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t 갖다 집어넣은 함수값과 0을 갖다 집어넣은 함수값과 t를 갖다 집어넣은 함수값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거든. 근데 항상 0, 어디를 지난댔어? 1을 지난댔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수를 곱한 값이 1을 제곱한 거랑 같아야 돼요. 이해돼? 괜찮지? 실제로 그래. 내가 증명 안 해줘도. 여기가 A의 무슨 승이야? T승이잖아. 여기는 뭐야? A의 마이너스 T승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역수관계라고. 항상. 알겠죠? 오케이? 보이지? 그지? 자, 얘는 사실 지수함수보다 로그함수에서 더 많이 쓰여요. 로그함수에서. 응? 그것도 쌤이 보여줄게. 자, 그 다음 니은으로 가봅시다. 니은은 예전에는 잘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수능 26학년도 수능에 확대 및 축소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항이 등장을 했거든요. 22번에. 그래서 그 내용이랑 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상을 한번 줘볼게. 하기 전에 질문인데 봐봐. 선생님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줬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한테 3만큼을 곱했어. 이렇게 3x제곱 이렇게. 네? 그랬을 때 요 원함수 있지. 너에 관해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 이건 바로바로 보이지. 실수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얘를 y축 방향으로 몇 배만큼? 3배만큼 확대 및 축소한 거예요. 응?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봐봐. 얘는 좀 완만하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죠? 맞아? 얘는 이제 y축 방향으로 몇 배? 3배만큼 늘렸으니까 모든 x 좌표에서의 함수값이 3배만큼 이렇게 쭉 늘어나 있으면 돼. 맞죠, 여러분? 그죠? 네? 기하적으로 보면 이런 거야. 쌤이 x좌표를 임의로 하나 이렇게 딱 잡잖아. 아무데나. 여기를 x1이라고 잡았어. 그러면 나오는 요 함수값에 정확하게 3배가 요 뒤에 그린 함수값 쟤랑 똑같다 이거지. 괜찮아? 오케이? 아무거나야, 아무거나. 예를 들어 뭐 여기에다가 쌤이 x2를 잡았어. 그래도 마찬가지야. 이 길이를 3배한 게 이 길이와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쌤이. 괜찮지? 됐어? 근데 질문은 뭐냐? 질문은
요 원시함수 있지. f라고 하자. f를 평행이동하거나 혹은 이제 대칭이동을 해서 g라는 함수와 얘가 g야. 완전히 겹치게끔 만들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야. 할 수 있어? 알잖아. 고민할 것도 없죠. 이거 되겠어? 얘를 이제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대칭시켜서 얘랑 포개할 수 있어? 그 말이라고. 돼? 안 돼? 안 돼. 왜? 공률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맞죠? 그게 안 된다고. 지수함수의 특징은 그게 되는 함수예요. 알겠죠? 그게 돼. 알겠지? 이렇게 공률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평행이동으로 겹치게 만들 수가 있어. 알겠지? 오케이? 해볼게. 봅시다. y는 ax제곱 함수가 있어. 그놈에 관해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 이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놈에 관해 얘를 y축 방향으로 실수배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k 곱하기 a의 x승 이렇게. 응? 되죠?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k를 쌤이 3으로 예시를 들어준 거지. 되죠? 오케이? 근데 대칭이동은 안 할게. 응? 대칭이동은 안 할 거야. 그냥 요것만 들어볼게. 그 말은 k가 양수일 때만 보겠다는 거예요. k가 음수면 확대 및 축소도 하고 대칭이동도 해버렸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뺄게. 그냥 이렇게. 음수면 요거 한 다음에 대칭이동 시키면 되는 거니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 함수가 얘를 y축 방향으로 뭐 했다는 거야? k배만큼 확대 및 축소를 했다 그 말이거든. 그쵸? k배 확대 및 축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지? 오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이놈과 겹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되죠? 아이디어만 한번 받아가. 아이디어만. 얘 있지, 얘. 걔를 쌤이 한번 다시 써볼게. 너는요 k 곱하기 a의 x승이잖아. 이렇게. 그지? 얘를 로그 성질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써도 되는지만 한번 봐줘. a의 로그 ak승 곱하기 a의 x승. 이렇게 써도 괜찮아?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게 그냥 바로바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와야 돼. 구구단 물어본 거야. 구구단. 그 정도 수준이니까 자연스러워야 돼.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알겠지? 맞아? 오케이?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워야 돼. 응? 이런 사칭 연산, 이런 연산들이. 그러면 a의 x 더하기 로그 ak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응? 잘 보니까, 다시 보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로그 a k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랑 똑같네. 이렇게 된다고. 맞지 않아? 괜찮지? 되죠? 그럼 쌤이 한번 그림으로도 보여줄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y는 2의 x승과 y는 3 곱하기 2의 x승의 관계를 쌤이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를 y축 방향으로 3배만큼 확대 및 축소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y축 방향을 이렇게 늘려놨으니까, 공률이 좀 달라졌으니까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랑 똑같이 만들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어. 너가 이제 y는 2의 x승이야. 걔를 이제 y축 방향으로 3배 늘리잖아. 그럼 원래는 0,1이라는 정점을 반드시 지나는데 3배 늘렸으니까 어디를 지나냐면 0,3을 반드시 지나겠지.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함수값들은 다 3배 됐으니까 위로 살짝 뜨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래지. 이렇게 그려진다고.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증명해보면 되지, 그지? 3이 뭐니까? 2의 로그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2의 x승.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쵸? 그럼 x축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시킨 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쌤이 x축에 평행한 직선들을 막 이렇게 긋잖아. 보조선들을 이렇게 막 긋잖아요. x축에 평행하게. 그러면 재밌는 게 이 보조선들의 길이가 다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여러분? 그죠?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게 지수함수죠, 여러분. 지수함수. 그지? 지수함수는 y축 방향으로의 확대 및 축소를 뭐로 퉁칠 수 있다라는 거냐면 x축 방향이야.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다라고요. 쌤 말하는 거 이해되지? y축 방향으로 확대 및 축소한 걸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으로 퉁쳐버릴 수가 있다고. 지수함수는. 그런 게 가능해요.
되지? 그러면 이제 질문이야. 응? 로그 함수 있지, 로그 함수. 여기서 해버린 다음에 이따가 그냥 날로 먹으려고. 로그 함수 있지,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무슨 축 방향으로의 확대 및 축소를? X축 방향으로의, 그치? 왜? 둘이 무슨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X축 방향으로의 확대 및 축소를. 그러면 반대로 무슨 축 방향으로의? 그치? 무슨 축?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으로 퉁쳐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게 증명이 더 쉽거든? 보여줄게. 여러분 X축 방향으로의 확대 및 축소하는 방법 알지? 몰라도 돼. 여기다 실어놨으니까. 알겠지? 오케이? 쌤 설명해줄게.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Y축 방향으로의 확대 및 축소는 그냥 실수배 하면 되는 거니까 K배 하고 싶으면.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노란색으로 쓰자. 로그 A의 X가 있어. 이렇게. 얘를 아까랑 똑같이 K가 양수라고 해보자. X축 방향으로의 확대 및 축소를 해볼게. X축 방향으로 K배 확대시켜볼게. K배 확대 및 축소. 아까도 K배 확대 및 축소 했잖아요. Y축 방향으로. 이번엔 X축 방향으로. 알겠지?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대수식이, 함수식이 로그 A에 KX가 아니잖아. 뭐로 바뀌어? K분의 X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됐어? 자, 이제 내 주장은 이거지. 얘가 확대 및 축소를 해놓은 함수인데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으로 퉁칠 수 있나요? 보이죠? 로그의 성질. 응? 진수끼리 뭐가 되어 있어 지금? 나누기가 되어 있잖아. 그걸 이제 뺀다고. 로그의 차로.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원시 함수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켜서 겹치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되지. 이따가 이거 이제 넘어갈 거야. 그냥 안 하고.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저는 특징들이고. 마지막은 뭐냐면 지수함수를 이제 이런 단위함수로 안 준다고, 기본형으로 안 준다고 너무 쉬우니까. 그죠? 아무래도 변환을 해서 줄 거 아니에요. 조작을 해놓고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니야, 여러분. 그죠? X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 시켜놓고 Y축 방향으로도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방금 쌤이 설명한 이 특징이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별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미수와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에만 집중을 해도 돼. 왜냐하면 그래프를 그릴 때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봐봐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그려달라 그랬어. 다시. 너랑 너를 그려줘가 아니라 그냥 얘만 그려달라 그랬어. 얘만. 이거 잠깐 머릿속에서 잊어. 쌤이 얘만 그려달라 그랬어. 그러면 아무래도 X축, Y축 딱 그려놓은 다음에 증가하게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다른 날, 응? 한 일주일 지나고 이걸 그려달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이거를. 다시. 일주일 지났어. 응?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백지장에다가 이걸 그릴 때 얘랑 똑같이 그리지 않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얼마? 3 이렇게 찍어 놓겠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랑 얘를 한 평면상에다가 그리다 보니까 둘이 완전히 구분되는 곡선이 그려지는 거지. 예를 들어 너 또는 너만 하나만 딱 그릴 거면 얘를 그릴 때나 얘를 그릴 때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함수는 얘랑 누구랑 똑같냐면 쌤 쓰다 말았네. 얘랑 똑같잖아. x 더하기 로그 2에 3이랑 똑같잖아. 이해돼? 지수함수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그림을 그릴 때 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리라고 하나 이걸 그리라고 하나 여러분이 A4 용지에다가 널 그리나 함수 하나만 그릴 거면 아마 똑같이 그릴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별로 그래프의 곡선에는 의미를 안 준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럼 내가 이놈의 개형을 그려주세요. 그래프의 개형을 좀 그려줘.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 거냐? 뭐 그것만 딱 정해놓으면 된다는 거지. 그죠? 내가 그리고 삼각함수 설명할 때도 했는데 X축과 Y축을 가능한 한 마지막에 그려 이러잖아. X축, Y축을 가능한 한 늦게 그리라고. 그걸 그리는 순간 X축이랑 Y축을 그리는 순간 이 X축, Y축과의 이 함수의 관계를 다 따져야 돼. 이거 위에 있나 이거 밑에 있나 이런 걸 다 따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마지막에 그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쌤 삼각함수 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 Q를 먼저 그리라 했어. Y는 Q.
지수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요놈과 요놈의 역할을 쌤이 밑에다 써줄게. 미수 A의 역할은 당연한데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결정 짓겠죠. 그지? 그러면 이 Q는 어떤 역할을 하겠어? 점근선의 위치를 알려주겠지. 그지? 점근선의 위치. 왜요? Q가 없다고 생각해봐. A의 x-p승이야. 얘가 항상 함수값이 0보다는 어때? 크지? 거기다 Q를 더했어. 그럼 이 곡선은 항상 함수값이 Q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Y는 Q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거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래? 무슨 직선을 먼저 그리라고? Y는 Q를 먼저 그리라고. 이렇게. 응? 너를 그려. 돼?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양수래. 왜 이러냐, 계속?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게.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하게 그려주면 되잖아요. 이해돼? 그럼 이놈의 역할은 아예 없냐? 그런 건 아닌데. 얘를 보고 보조선을 쌤이 하나 더 그려줄 건데 뭐냐면 X는 P라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 거야. Y축이 아니다. X는 P라는 직선을 이렇게 하나 긋잖아요. 그러면 A 값과 관계없이 이 함수값이, 이 곡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 하나를 찾을 수 있거든. 왜냐면 여기다가 P를 갖다 집어넣으면 A의 무슨 승이야? 빵승이잖아, 빵승. 그거는 A의 값과 관계없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 하나를 구할 수 있다고. 그치? Q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P, Q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실은 얘를 평행이동한 것과 다름없어요.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죠? 자, 이제 지우고 로그 함수 해봅시다.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 응? 왜 밑밥 깔아놓은지 알겠지? 이거 어떻게 또 한 번 더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몇 개는 퉁칠 수 있는 건 퉁쳐봅시다. 알겠죠? 자, 해보자. 자, 지우고 직관적으로 그러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넘어가자고. 자, 이제 로그 함수 할 거예요. 로그 함수. 요렇게 지우고, 그지? 다시 써보자. y는 로그 ax로 이제 바뀌었어. 그래도 미수의 범위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돼. 맞죠, 여러분? 그죠? 돼? 이제 뭐가 바뀌냐? 정의역이 바뀌겠지. 정의역이 뭐라고? 요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이었잖아요. 바뀌었죠, 벌써. 여기 x에 뭐밖에 못 넣으니까, 0보다 큰 수밖에 못 넣으니까. 맞지? 그거 왜 그러냐?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랑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그 말은 정의역과 치역이 뒤바뀌었다는 거야. 맞지, 그치? 그러니까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고, 그치? 지수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이 되겠죠.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x에 넣을 수 있는 값, 양의 실수 전체. 이렇게 나온다고. 맞죠? 오케이? 치역은 등장할 수 있는 함수값, 실수 전체.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지수함수가 아까 이 양의 실수 전체라는 문구 때문에 너로 인해서 점근선이 하나 등장한다 그랬잖아. x축. 이렇게. 그지? 근데 로그 함수랑 지수함수는 역함수 관계란 말이야. y는 x라는 이 항등함수에 대해서 뒤집은 거란 말이야.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너라며.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쌤, 너무 연해서 안 보이나? 이직선 있지, 이직선. 이직선을 얘에 대해서 대칭시켜봐, 여러분. 어떻게 돼? 이렇게 서버리잖아,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아? 얘가 로그 함수의 점근선 역할을 하겠죠. 맞지, 그치? 되죠?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으로 바뀌는 거야? y축으로 바뀌는 거지. 돼? 이거 그려져,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칭시키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응? 점근선이 x축이 아니라 뭐로 바뀌더라? y축으로 바뀌더라. 그지? 그럼 왜 y축인가요? y축이라는 건 x는 0이라는 직선이거든. 이렇게? 그럼 왜 너로 바뀌었냐?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x값이 0보다는 어떤 애들만? 큰 애들만 들어간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이 진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으면 돼요. 지금은 그냥 단조로운 x니까 x는 0 이렇게 쓰는 거지만, 그지? 가령 로그 3에 예를 들어 여기가 7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어. 점근선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해되죠? 괜찮지? 왜냐면 얘가 항상 마이너스 7분의 3보다는 큰 애가 들어가야 x자리에 진수가 0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지, 그지? 괜찮지? 그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거죠. 그죠? 거의 다 했지. 이렇게 돼 있어. 맞죠? 개형하면 되는 거네, 개형.
해봅시다. 그래프의 개형으로 한번 가봅시다. 알아두면 좋은 건데 여러분, 미적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원함수가 순증가해. 만약에 원함수가 순증가해. 그러면 역함수도 순증가해요. 알려져 있는 사실이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원함수가 순증가? 그럼 역함수도 순증가해. 원함수가 순 감소하면 역함수도 순 감소해요. 알겠지? 오케이? 증명이고 뭐고도 없어. 그냥 그래. 받아들여. 알겠죠? 증명도 쉽기 때문에. 자, 기억. 미수가 1보다 어떨 때? 클 때. 그지? 니은. 미수가 1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누겠지. 그럼 이제 쌤이 방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를 했는지 알겠죠? 얘가 뭐 한다? 로그 함수가 순 증가한다. 그지? 근거는 지수 함수가 증가하니까 이 구간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죠? 여기서는 순 감소한다.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곡선은 어떻게 찾냐? 지수 함수 그린 다음에 로그 함수 그냥 그리면 되지 뭐. 맞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지수 함수 먼저 그려. A가 1보다 어떨 때? 클 때. 요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얘를 어디에 대해 대칭시키면 돼? 그치? 여기 대칭시키면 이제 내가 궁금한 놈이 나온다고. 미수가 1보다 클 때의 로그 함수가. 맞죠?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치? 근데 아까 쌤이 이런 말 했어. 지수 함수는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며. 0, 얼마를? 1을. 그럼 로그 함수는 어디를? 거기를 반드시 지나는 거야. 그치? A 값과 상관없이. 여기다 1 넣어봐. A 값과 상관없이 함수 값이 0이 나오니까. 되죠, 여러분? 그죠? 오케이? 지수 함수 입장에선 이 x축이 무슨 선이었어? 점근선. 맞죠, 여러분? 그죠? 그럼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누가 점근선으로 바뀐다고? y축. 너가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야. 가까이 가는 거 보여,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가까이 가잖아. 괜찮지? 오케이? 그 상황이구나. 받아들이면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되죠? 자, 이제 하나 더 그릴게. 빨리빨리 쭉 그렸어. 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로그 ax 이렇게. 너는 y는 로그 b의 x 이렇게 했어. 오케이? 자, 질문이지. A가 커, B가 커 이렇게 묻는 거야. 뭐가 커? B가 커. 맞지, 그지? 되죠? 왜요? 이놈의 역함수를 그려봐.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여러분? 그죠? 네? 아, 미수가 클수록 Y축에 붙는다며. 반대네. 미수가 클수록 X축에 붙겠네. 그렇게 가면 된다. 이해되죠? 오케이? 아, 그러니까 여기는 미수 A. 너가 커져? 그럼 아까랑 반대야? X축이, Y축이 아니라 어디 축에? X축에 근접해 간다고. 이렇게. 이해되지? 여기도 지금 빨리빨리 그려봅시다. 하기 전에 사족인데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로그 2의 x랑 y는 2의 x승 있잖아. 두 함수가 만나게 안 만나게? 그치? 아니 근데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들이 만날 수도 있잖아. 아, 그치? 근데 그 둘은 안 만나. 알았지? 오케이? 야, 그래야 되는 상황들도 올 거야. 이렇게. 얘랑 얘는 안 만나요. 알겠지? 그럼 이제 질문. 미수가 3인 애는 3의 x승 로그 3의 x 맞나 안 맞나? 고민하면 안 돼. 커지면 1로 붙는다고. 1로 붙는다고. 당연히 안 만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만나? 미수가 점점 작아지면 만나. 알겠지? 가령 문제에 이런 애를 줄 수도 있다고요. 미수를. 미수를 이런 애로 줄 수도 있다고. 얘네들은 만나. 2번 만나. 알겠지? 2번 만나요. 그려줄게. 응? 봐봐,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냥 궁금증이야. 지적 호기심. 그렇게 생각해봐. 이게 언젠가는 만날 거 아니야. 미수를 줄이면 미수가 작아질수록 얘는 X축에 멀어지고 미수가 작아질수록 얘는 Y축에 멀어지잖아. 이렇게. 이해돼? 그러다가 점점 더 작아지면 얘랑 얍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접하면서. 그 순간이 언제냐. 그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시험이랑 상관없이 재밌으니까 그게 언제냐면 여기서도 미적 안 하는 친구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미수가 이렇게 되면 얘가 미수가 되면 여기서 한번 탁 만나 접하면서 근데 그 숫자도 탁 아름다워 2,2에서 만나요. 이렇게 미수가 얘가 딱 되는 순간 저렇게 만나. 근데 이게 대략 얼마냐면 대략 1.444 이렇게 나와. 대충 무리수의 형태로. 그러니까 미수가 이 상황이 딱 되는 순간 저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한번 탁 만나버려. 여기 2,2에서 자연상수, 자연상수에서. 재밌죠? 어쨌든 루트 2는 얘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2번 만나. 알겠지? 오케이?
미수가 A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알겠죠? 오케이? 항등함수 위에서 두 번 만나게끔 그려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관계를 갖는다. 되죠? 넘어갑시다.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졌는데 자 빨리 해보자. 할 게 너무 많아. A가 0과 1 사이야. 그럼 이제 지수함수가 감소하면서 그려졌었다고요. 걔를 항등함수에 대해서 대칭시킨 놈이 이제 로그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릴 줄 알아야 돼. 그지? 이거 내가 그리면 여러분 다 당연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이걸 그냥 시험지에다가 그려라 라고 하면 잘 안 그려질 수도 있어. 그려봐야 돼. 알겠지? 오케이? 얘가 이제 y는 로그 a의 x야. 되지? 쌤이 이제 질문하려고 곡선을 하나 또 그려놓겠지. 그지? 이렇게 그려놓을까?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제 y는 로그 b의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지. 미수 누가 크게? 이렇게. 누가 큰 미수게? A와 B 중에. A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되죠? 반대야, 반대. 이번에는 미수가 감소할수록이야. 어디 축에? X축에 근접해진다고. 응? 이해되지? 괜찮지? 되고 있어? 요놈의 역함수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니까? 빨간색으로 그려줄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응? 지수함수는 이쪽으로 붙을수록 미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으니까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괜찮지? 오케이? 똑같은 거라고. 되죠? 자, 넘어갑시다. 5번째. 특징이지, 특징. 쌤이 특징 2개 했었지. 그지? 근데 이제 하나만 하면 되겠지, 그치? 그 스케일링 하는 거 있지. 확대 및 축소하는 거는 쌤이 아까 퉁쳐서 한 번 했잖아. 맞죠, 그죠? 하나만 합시다. 지수함수랑 정반대겠네. 그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을게. 로그함수를 이렇게 지수함수 그리려다가 축을 좀 이렇게 그려놓을게. 괜찮죠? y는 로그 ax라고 하자. 미수가 1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가정해놓고 그린 거예요. 괜찮지? 아까 지수함수랑 반대니까 이번에는 x축으로 무슨 수열을 이룰 때? 등비수열을 이룰 때 반대겠지. 축이 바뀌었으니까. 이 y축으로는 무슨 수열을 이루더라? 등차 수열을 이루더라. 선생님 그거 설명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 맞죠 여러분? 그쵸? 괜찮지? 가령 이런 거야. 상수함수가 3개 주어져 있어. 이렇게.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지. 괜찮아? 돼? 근데 이 상수함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가령 너가 k, 2k, 3k 뭐 이런 식으로 쉬운 숫자로 하자. 이렇게. 괜찮아? 그랬을 때 얘네들끼리 무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x좌표들끼리 등비수열을 이루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괜찮지? 되지? 보여줄까? 얘를 k로 해봐봐. 너를 k로 잡아봐. 이렇게. 네? 그때 x값을 꺼내봐. a의 무슨 승? k승. 이러면 되잖아요. 여기를 a의 k승. 맞지? 그치? 그러면 반대로 여기를 2k라고 해봐봐. 그리고 x를 꺼내. a의 2k승. 여기는 a의 3k승. a의 k승만큼 계속 곱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된다고. 이해되죠?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시험지에 상수함수를 이렇게 3개나 주냐? 흔한 상황은 아니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어떤 기출이 있냐면 이런 기출 문제가 있어요. 로그 함수에 절대값을 이렇게 탁 씌워 놓는 거야. 이렇게. 응? 이게 이제 y는 미수가 1보다 크다라고 하자, 우리. 또 a가 1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네? 이러면 상수함수를 3개나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만 띡 그려도 돼. 이렇게. y는 k를 이렇게 딱 그려놓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 있지, 얘 교점. 얘도 있지, 얘 교점. 그리고 요 x축과의 교점 있지. 이 3개가 등비수열을 이뤄요. 등비수열을. 왜 그러냐? 이 곡선이 절대값 씌워지기 전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거든. 절대값이 씌워지기 전에는. 그리고 이 k도 x축에 대해서 대칭 시키면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거거든. 그러면 직선 3개라 그랬잖아. 3개. 어떻게 3개냐면 마이너스 k, x축, k 이렇게 등차수열이거든. k만큼 k만큼. 맞죠? 그럼 만나는 교점 있지. 너 등비수열이라고. 이해돼? 괜찮아? 근데 여기 x좌표가 얼마니까
1이잖아요. 무조건 1,0을 지나야 된다며.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요 x좌표랑 요 x좌표가 무슨 관계구나. 역수관계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괜찮지?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절대값이 딱 씌워졌어. 그리고 상수함수 이렇게 줬어? 볼 것도 없어. 아 역수관계구나. 그렇게 단정 지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 이해되죠? 괜찮아? 또 해줘? 아무렇게? 이렇게? 응? 다시 그려줄게. 이렇게 예쁘게.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어디다 그때는 상관없다고요. 여기다 그었어? 너랑 너랑 역수관계야. t분의 1 이렇게. 이해돼? 뭐 여기다 그었어? 여기다가? 상관없다고. 이렇게 그었어? k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항상. 알겠죠? 되지? 넘어가 되겠지? 넘어가. 자, 빠르게. 그 다음 이제 평행이동된 거 언급하겠지, 쌤이. 응? 로그 A의 x-p 더하기 q 이렇게. 되죠? 자, 지수함수랑 엮어서 생각할 거야. 지수함수는 이 미수가 중요한 거는 당연한 거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이 미수의 역할이 중요한 건 당연하지. 얘가 뭘 결정하니까?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죠? 자, 아까 지수함수는 x축 y축 평행이동 중에 지수함수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지수함수는 y축 평행이동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걔가 뭘 결정하니까? 점근선을 결정하니까. 이해돼? 로그함수는 x축 평행이동이 더 중요하다고. 얘가 뭘 결정하니까? 점근선의 위치를 결정할 거 아니야. 응? 이 진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x값을 데려오면 된다고요. 이렇게. 맞죠, 여러분? 그죠? 괜찮지? 그러면 얘는요, 평행이동인데, y축 평행이동인데요, 걔는 곡률이야, 곡률. y축 평행이동이랑 x축 방향으로의 스케일링이랑 똑같다고. 확대 및 축소랑. 완만하냐 아니면 좀 가파르냐, 그걸 결정할 뿐이라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이해되지? 괜찮지? 그러니까 이 두 개에 집중해라 이거지. 이해되죠? 괜찮지? 그지? 넘어가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진짜 2분 남았는데 2분 만에 하나만 할게. 내가 이걸 해야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보면 되냐면 15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네모 박스거든요. 빠르게 하고 다음 시간에 쌤 한 번 더 해줄게. 자, 두 번째 네모 박스야. 지수, 로그 함수랑 직선이 같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출 문제 중에. 응? 작년 6월, 9월 수능 다 나왔거든. 22번에. 6평, 9평 수능에 다 나왔어. 알겠지? 오케이? 지수, 로그 함수랑 이 직선이랑 같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에 집중해야 돼.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여긴 다항함수고 여기는 초월함수기 때문에 방정식이 실근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실근 자체를 아예 못 찾아, 우리 수준에서. 그럼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얘라고. 직선의 정체성은 이거야. 기울기. 알겠죠? 요거만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직선을 쌤이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면 기울기 a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유형으로 주어져. 알겠죠? 이게 기울기라고 씁시다. y는 ax 더하기 b. 그 기울기가 1자리로 주어질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자리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제 수능 6월, 9월 다 요러고 나왔어. 요거. 응?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혹은 두 개 다 쓰여. 알겠죠? 뭐냐? 역함수 관계를 고려하든가. 아니면 역함수 관계라는 건 큰 범주에서는 선대칭 관계야.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선대칭 관계를 써야 되는 문항들도 있어요. 여기 기출에도 있고. 알겠죠? 역함수 관계 아니면 선대칭 관계를 쓰는 거야. 되죠? 오케이? 아니면 1대1대 루트 2 직각삼각형을 작도하는 거예요. 알겠지?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 그러니까 1대1대 루트 2 직각삼각형을 작도하는 거예요. 알겠지? 또 기울기라는 건 이 위에서 봤듯이 탄젠트, 삼각비랑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특수각에 대한 탄젠트 값으로 3분의 루트 3 혹은 루트 3 이렇게. 돼? 그러면 뭘 하라는 거겠어? 당연히 1대 루트 3대 이 비율을 따르는 직각삼각형을 작도해라. 그거겠죠. 이해되지? 그럼 얘네들만 주어지냐? 아닐 수도 있죠. otherwise. 그 외의 기울기들이 주어져. 그래도 똑같아. 기울기라는 건 결국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삼각비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따르는, 근데 기울기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이렇게 씌워놓을게. 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고려해서 직각삼각형을 뭐 해놓으라고? 하나? 작도해라. 그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되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줄게. 어디 풀어오시면 되냐면 체크하세요, 여러분. 18, 19, 20 이렇게 쌤이 체크한 것만 풀면 돼. 그리고 24, 27, 28, 29
그 다음에 32, 33, 36 요렇게만 풀어오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맞아. 너무 급하게 했다.